눈보라가 몰아치는 흥남 부두입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이 남쪽으로 가는 배에 오르려 몸부림칩니다. 한 소년이 등에 업은 어린 여동생의 손을 그만 놓치고 맙니다. 막순아, 막순아.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그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년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0살 어린 소년의 어깨 위에 온 가족의 목숨이 얹힙니다. 그날부터 그는 오직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칩니다. 독일의 깊은 탄광 속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의 전쟁터로.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걸어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1000만 명을 울린 그 뭉클한 세월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함께 울었던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그 까닭은 아주 단순합니다. 화면 속 주인공의 인생이 바로 우리 세대의 인생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영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영화 한 편에는 책 한 권으로도 다 담지 못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전쟁통에 고향을 떠난 피난민의 서름,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가족의 아픔,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내어준 한 장남의 한평생.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곧 우리 세대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뭉클한 세월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덕수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추운 겨울 흥남이라는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절 우리 땅에서는 한국 전쟁이라는 무서운 난리가 났습니다.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통에 흥남 부두에는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가려는 피난민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눈발은 흩날리고 배는 몇 척 없고 사람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어린 덕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등에는 어린 여동생 막순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덕수야, 막순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가 이 집 장남이다. 알겠지? 예, 아버지. 지가 꼭 지키겠심더. 그런데 배에 오르려고 밀치고 당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만 등에 업힌 막순이의 손이 스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덕수가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막순이는 이미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순아, 막순아. 아버지, 막순이가 없어졌심더. 아버지는 아들의 두 어깨를 붙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덕수야, 잘 들어라. 내가 막순이를 찾아올 테니 니는 먼저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거라. 부산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라는 고모 가게가 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 거기서 다시 만나는 기다.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린 딸을 찾으러 다시 그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수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는 어머니와 남은 동생들을 데리고 홀로 그 큰 배에 올랐습니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아이의 어깨 위에 온 가족의 목숨이 얹힌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들이 바로 이런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어린 것이 그걸 다 견뎌냈나 싶습니다. 배는 무사히 부산에 닿았습니다. 덕순의 식구는 아버지 말씀대로 국제시장의 꽃분이네를 찾아갔습니다. 꽃분이네라는 이름은 그 가게를 지키던 고모의 딸 꽃분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피난 온 조카 식구를 참아 내치지 못하고 자그마한 가게 한 귀퉁이에 몸을 겨우 뉘일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덕수의 어머니는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들을 건사하느라 그야말로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하고 밤이면 자식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밤
어린 덕수가 잠결에 어머니의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체 어디 계시오? 이 어린 것들을 나 혼자 어찌다 키우란 말이오. 그래도 우리 덕수가 이래 든든하게 커주니 내 이 악물고 살아보리다. 그 말을 이불 속에서 몰래 들은 덕수는 그날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목까지 이 집을 꼭 지켜내리라.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강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즐긴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덕수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덕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구두를 닦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보다 동생들 학비가 먼저였습니다. 특히 똑똑한 남동생 승규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그 시절 이 나라의 마디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꿈은 가슴 깊이 접어두고 오직 가족을 위해 젊음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덕수도 꼭 그랬습니다. 그 고단한 시장 바닥에서 덕수에게도 든든한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구였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구두도 닦고 짐도 나르며 서로의 처진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루는 달구가 배가 고파 힘이 쭉 빠진 덕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수야, 내 밀가루 빵 하나 얻어왔다. 네 반, 내 반. 묻고 힘내자. 달구야, 니는 우째 일에 맨날 내챙기노. 내 이 은혜 꼭 갚을게. 됐다마, 은혜는 무신. 우리끼리 안 도우면 이 험한 세상 누가 도와주노. 청취자 여러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아무리 모진 세월도 견딜 만합니다. 우리 곁에도 그렇게 반평생을 함께 걸어온 벗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참 따뜻해질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주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덕수가 걸어온 그 길목마다 훗날 온 나라의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 우연히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흥남 부두의 그 지옥 같은 날, 수많은 피난민을 큰 배에 태워 살려낸 데에는 한 의사의 목숨을 건 설득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봉학 박사입니다. 미군을 붙잡고 저 사람들을 두고 가면 다 죽는다며 눈물로 호소했던 분입니다. 그 덕분에 어린 덕수도 그 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시장에서 옷감을 만지던 시절에는 재봉 솜씨가 유난히 뛰어난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훗날 우리나라 최고의 옷 디자이너가 되는 앙드레 김입니다. 또 어느 날은 힘이 장사인 씨름꾼 청년 이만기가 시장을 지나가고 노래 잘하는 가수 남진의 젊은 시절 모습도 스쳐갑니다. 훗날 큰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의 젊은 날도 그 시대의 한복판에 함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시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던 위대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대의 한 축을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묵묵히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수가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무렵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동생 승규가 마침내 대학에 붙은 것입니다. 온 식구가 기뻐했지만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도무지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덕수의 눈에 신문에 실린 광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먼 나라 독일에서 우리나라 광부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탄광에서 일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 땅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덕수는 두말 없이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생의 앞날을 위해 형이 저 먼 이국의 땅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독일의 탄광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땅속 1000m가 넘는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와 시커먼 먼지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하고 나면 콧구멍과 귓속까지 온통 새까만 석탄 가루로 뒤덮였습니다. 씻고 또 씻어도 그 검은 물이 며칠씩 빠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시절 독일 땅에는 우리 광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흰 가운을 입은 우리 간호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이들은 낯선 병원에서 무거운 환자를 들어 옮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 짓다가도 편지 한 장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피땀 흘려 붙인 돈이 바로 이 나라 살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데에는 그 고생이 뿌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덕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같은 시절 간호사로 독일에 온 영자였습니다. 병들고 지친 광부들을 돌보던 마음씨 고운 우리 처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 아주 아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덕수가 동료들과 땅속 깊은 갱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갱도가 막히고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매캐한 먼지 속에서 덕수와 동료들은 그대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기 사람 있소. 사람 있단 말이오. 우리 좀 살려주이소.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어둠 속에서 덕수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덕수야,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덕수는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누가 돌보나. 그 한 생각으로 그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다행히 구조대가 무너진 흙더미를 파고들어 갇힌 광부들을 하나둘 끌어냈습니다. 덕수도 겨우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병원에서 밤새 지켜준 사람이 바로 영자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에? 인자 괜찮심더. 살아 돌아오셨으니 그걸로 되심더.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낯설고 외로운 땅에서 피어난 그 사랑이 훗날 덕수의 평생 반려자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으로 모진 세월 속에도 이렇게 고운 인연은 피어나는 법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손길 덕분에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오래 버타며 지냅시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덕수는 영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동생을 시집 보낼 돈이 필요했고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덕수 앞에 무거운 선택지가 놓입니다. 저 멀리 월남으로 기술자를 보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한창인 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자가 울면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독일에서 죽을 뻔한 게 엊그제인데 인자 또 전쟁터로 간단 말이오. 나는 어찌 살라고. 덕수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 나 아니면 누가 건사하노. 내 꼭 살아 돌아올 테니 조금만 참아주소. 그렇게 덕수는 또다시 가족을 위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물자를 나르고 다리를 놓으며 온갖 위험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덕수는 그때부터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세대의 몸에 남은 상처는 그저 흉터가 아닙니다. 그건 가족을 지켜낸 훈장 같은 흔적입니다. 덕수가 다리를 절며 집으로 돌아온 날 온 식구가 대문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내 영자는 절뚝이는 남편을 보고는 반가움과 서러움이 뒤섞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아, 이래 다쳐가면서까지 뭘 그리 다 짊어지려 하오? 그냥 좀
당신 몸도 좀 아끼면서 삽시다.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 식구 다들 무탈하고 일에 방여주는 얼굴들이 있으니 내는 하나도 안 힘들다. 덕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추고 있었는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 알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의 도리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주 뭉클한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든 방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KBS 방송이었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찾겠다고 방송국 앞 광장을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로 가득 메웠습니다. 덕수도 그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흥남에서 잃어버린 막순이의 이름을 적은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막순아, 오빠다. 흥남에서 네 손 놓친 그 오빠 덕수다. 막순아, 어디 있노? 그리고 기적처럼 화면 저편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던 막순이가 그 방송을 통해 오빠를 찾은 것입니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늙어버린 오누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두 사람은 그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순아, 네가 막순이가 맞나? 오빠가 네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하다. 오빠, 나 잘 컸어. 나 잘 살았어. 오빠, 고생 많았지. 막순이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오빠에게만 아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 등에 엎여 있을 때 오빠가 나한테 자꾸 노래 불러줬잖아. 나 그 노래 아직도 기억나. 그 말에 덕수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평생을 가슴에 얹고 살았던 그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오누이는 화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댔습니다. 만질 수는 없어도 그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이 장면을 보며 온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이런 아픈 이별과 그리움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그렇게 반평생을 찾아 헤매던 여동생과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 부두에서 놓쳐버린 손을 늙어서야 비로소 다시 잡은 것입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덕수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 제 갈 길을 갔고 손주들도 무럭무럭 컸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노년을 위한 아주 소중한 3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끝자락, 백발의 덕수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래전 헤어진 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겁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서러운 말을 이제야 꺼냅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아버지,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한마디를 마침내 내뱉으면서 덕수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무너집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짐을 지고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을 울렸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혹은 거울 속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나 정말 애 많이 썼다. 원망도 서러움도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덕수에게는 아직도 지키고 있는 낡은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시장의 꽃분이네입니다. 동네가 새로 개발되면서 온 식구가 이 낡은 가게를 팔자고 성화였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그저 돈도 안 되는 헌 가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만은 죽어도 못 판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헤어지며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덕수에게 꽃분이네는
가게가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오직 자기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소중한 무언가였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여도 나에게는 온 세월이 담긴 물건 하나, 장소 하나. 덕수는 결국 그 마음을 가족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넨 뒤 비로소 그 가게를 놓아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내게만 소중한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곁에 사람에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홀가분하게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곱게 간직한 채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노년의 하루하루와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자기들끼리 여행을 간다며 신이 났습니다. 덕수는 은근히 서운한 마음에 그만 아이들에게 한 소리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그 말에 덕수는 순간 멈칫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든다고 자꾸 곁에 사람을 타박하고 있었구나.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식들이 저희끼리 여행을 가면 섭섭하고 손주들이 바쁘다 하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을 화로 내보이면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친절해야 합니다.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우리 곁에 남습니다. 영화의 끝에서 늙은 덕수와 아내 영자는 나란히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덕수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합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에. 내 당신 만나서 참말로 고마웠소. 영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답합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 그동안 참 애 많이 썼소. 청취자 여러분, 이 마지막 대화가 우리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서 우리 곁에 남는 것은 큰 돈도 큰 명예도 아닙니다. 손잡고 함께 늙어온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니 오늘 곁에 계신 분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꼭 건네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새겨봅니다. 첫째, 스스로를 인정하고 오랜 원망과 서러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게만 소중한 그것을 마음을 나눈 뒤 홀가분하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셋째, 나이 들수록 더 다정하고 더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젊어서는 미처 몰랐다가 세월을 다 겪고 난 지금에야 비로소 보이는 노년의 참된 지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노년은 어둡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노년은 참으로 넉넉합니다. 움켜쥐고 사는 노년은 무겁지만 놓아줄 줄 아는 노년은 가볍습니다. 화를 내는 노년은 외롭지만 다정한 노년의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넉넉하고 가볍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영화국제시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흥남 부두의 어린 소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오직 가족을 위해 걸어온 한평생. 그것은 곧 이 자리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낸 진짜 어른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자부심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를 더 널리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벗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우리 세대의 한평생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안에 3가지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인정하고 오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내게만 소중한 그것을 마음을 나눈 뒤 홀가분하게 놓아주십시오. 셋째, 나이 들수록 더 다정하고 더 친절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세상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지혜를 키워가는 어르신은 언제나 젊고 아름답습니다. 그 지혜야말로 자식과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케이블 TV나 OTT에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시절의 추억도 떠올리시고 노년의 지혜도 함께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